입시에서 요 산염기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서울대뿐 아니라 뭐 카이스트 그다음에 뭐 연대 이런 데서도 타 대학에서도 하여튼 입시에서는 산염기가 마이크 연결을 안 했어. 아마 해도 들리긴 하지만 이게 리시버가 없으면 소리가 이게 울려서 잘 안 좋거든요. 이게 한 리시버가 소리 좀 이것이 리시버. 아이 다시 짜잔 짜잔. 좋았어. 리시버 연결 됐어. 그래서 입시 과정에선 요 사내리 양론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그 사내리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하튼 최근에 이 산해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입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산염기 테스트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게 산염기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면 얘가 화학의 기본 정도는 하는구나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은 산해리 문제를 입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산 중에 이제 약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약산.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약산의 산해리 양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해리 양론. 자, 약산을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HA. 자, 이런 꼴의 표현 많이 봤죠? 저런 꼴의 표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냥 공교육 화학 2 과정이나 수능에서도 약산하면 HA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놈의 산해리 양론. 자, HA라고 쓰고 H 플러스 A 마이너스. 자, 저렇게 쓰는 건 보이죠? 자, 그런 다음 초기에 요 녀석의 초기 농도를 C제로. 가인아 뭐해?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 왜 안 들어오냐고. 예? 무슨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수업이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신청해서 따로 추가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왜 안 들어오냐. 그래서 현장 참학습 내역을 빨리 보내드리나 생각 때문에. 진짜로요? 그렇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슬퍼하셨겠네요. 가윤이가 없어서. 아마 다른 애들도 많이 없어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네. 자, 어쨌건 C제로 이렇게 쓰면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초기 농도. 그럼 가만히 있어봐. 주아야. 주아도 지금 학교에서 수업 중이에요? 진짜로요? 준이도요? 준이 학교는 문 닫았어요? 오전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군. 혹시 그러면 가윤이는 학교 가려면 가천으로 어디로 간다고? 가평이요? 가평이 경기도 멀리 아니에요? 그쵸. 강원도에 가까운 경기도. 그쵸. 진짜. 그럼 거기 가면 너무 먼 거 아니야?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통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네요. 기숙사 좋아. 자, anyway, 그래서 요 놈의 초기 농도를 C제로를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온화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온화가 된다. 그럼 이제 X만큼 이온화가 되면 요 두 개가 X만큼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끝이 남은 얘는 C제로 빼기 X. 그리고 얘는 X. 되죠? 이럴 때 우리는 KA라고 해서 뭐냐면은 도입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산해리 상수 요걸 도입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 산해리 상수의 정의 누구 농도분의 누구입니까?
사내리 상수의 정의 누구 농도분의 누구예요? 뽀로뽀로뽀로뽀. 여기 보시면 요거 분의 요거 반응물 분의 생성물로 농도비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써주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HA 해가지고는 요거 분의 요거 해서 요런 식의 2차 방정식 꼴을 엄청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뭐냐면 그 고등학교에서 화학2 수강을 하면 요 꼴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약산이라고 해서 이 약산의 의미가 사내리 상수가 보통 꽤 작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산의 경우 저 사내리 상수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저기에서 첫 번째 1 초기 농도에 비해 이 녹아 들어가는 이온화하는 정도 x가 작다라고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면 저기에 있는 사내리 상수를 요렇게 간단하게 축약을 하고 이것으로부터 x가 근사적으로 사내리 상수와 초기 농도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한 x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산성 수용액의 H 플러스 농도다 해서 pH 등을 요 수식으로 근사적으로 구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0% 100% 이렇게 가정하여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 입시는 저 가정을 하면 문제가 틀리게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가정해서 풀게 하는데 이 무조건 가정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는 저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틀려버리는 유형의 문제를 막 내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3년기 문제가 고교 국가 과정에 들어있으나 상위권 대학의 3년기 문제는 자세히 분석하면 고교 국가 과정을 분명히 넘어섭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 리오나르도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리오나르도 자, 알파라고 쓰고 이 리오나르도 이거 이제 정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초기 농도 분의 실제로 반응하는 정도 요거를 이온화도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C0고. 그럼 그 중에 반응하는 정도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X만큼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넣어준 것분에 과연 얼마나 이온하느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온화도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는 이거는 정확한 정의예요. 그냥 이렇게 정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넣어준 것 중에 얼마나 이온화하느냐 하는 정도로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때 여기서 이 x를 어디까지나 근사적이에요. 근사적으로 뭐로 둘 수 있는 거예요? 요거로 둘 수 있죠? 그래서 쟤를 여기에 싹 넣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초기 농도가 약분이 돼가지고는 르르 KA over C0. 그래서 수능 화학 2를 응시하는 학생은 요 수식을 외우지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외워버립니다. 아예 외워서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3년기가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이 무조건 만족하는 것만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요 두 수식을 아예 외워서 문제풀이에 바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응시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여기에 있는 이온화도가 커진다. 언제? 알파란다. C0가 작아질 때. 그래서 근사적이긴 하지만 약산의 이온화도가 루트 초기 농도분의 Ka 이렇게 되니까 이 초기 농도의 항이 작아질수록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알파가 커질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C0가 작아진다. 이 말은 그 산성 수용액의 농도가 묽어진다는 얘기예요, 진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농도가 묽어질수록이죠. 그래서 그 산성 수용액의 농도가 묽을수록 이온화도는 커진다. 요게 보통의 공교육 과정에서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 너무 놀랄까봐 알고 있는 거 먼저 얘기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사내리 양론에선 어떤 개념이 하나가 있냐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번역이 뭐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가 않은데 사실 번역이 딱히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분석화학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문 용어라서 번역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억지로 번역을 하면 분율 조성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율 조성이라고 번역을 해도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건 번역을 하나만 한 거죠. 뭐 알겠죠? 근데 이게 말이 좀 생뚱맞아서 그렇지 저것에 정의되는 방식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제 보통 알파라고 쓰고요. 알파라고 쓰고 보통 요렇게 아래 첨자로 쓰는데 그 정의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저렇게 정의된 수식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식을 보고 그냥 저런 수식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수식을 바라보면 수식은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자,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주악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주악샨. 그러면 이때 HA가 주악샨이라 할 때 A-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주악 용키. 바로 이 짝이라는 개념으로 산염기를 설명하는 그 정의가 있죠. 무슨 산염기? 바로 화학 원 교과 과정에 무조건 산염기 처음에 등장하는 브랜스테드 롤이 아시겠죠? 그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서 이 짝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화학 원 수능 문제 풀면 무조건 10몇 번쯤에 짝산 짝염기 뭐 산염기의 정의로 뭐 다음 중 뭐 고르시오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그 브랜스테드 롤이 짝산 짝염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건 거지. HA는 다시 짝산이니까 어떤 산성 물질의 짝산과 짝염기 전체에 대한 짝산만의 비율.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분모 분자 자리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래. 자, 어디로 치환한 거냐면 이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겁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큼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내리 상수는 막 변하나요? 보통 고정돼 있나요? 보통 고정돼 있죠. 언제 고정되죠? 등온. 알겠죠? 온도가 일정하면 사내리 상수도 일정합니다. 왜? 평형상수니까요. 그런데 삼염기 문제는 온도가 변하는 문제가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삼염기 문제는 무조건 온도가 25도로 보통 고정되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고정되고 그럼 결국 뭐냐면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 누구와 누구의 비율이 변한다? 짝산과 짝염기의 비율이 변한다. 를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바로 A 마이너스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1 빼기 알파 HA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정의에 의하면 짝산 짝염기에 대한 짝산의 비율이니까 얘는 짝염기니까 이 위가 짝염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더하면 1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H 플러스 더하기 KA 분의 KA.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런 수식을 못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수식을 보는데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 기가 막힌 데 씁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데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풀 때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동일한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푸는 속도가 한 2배, 3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떠니 알겠죠? 알겠죠? 그래. 자, 썼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거 줄게요. 줄게요. 짜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산 중에 그리고 수능에도 이게 나오지만 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탄산의 분자식이 바로 H2CO3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산은 되게 여러모로 아주 효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생명체 내에서 그 몸속의 pH 조절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그래서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탄산의 경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녀석의 이온화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이온화하는 방식 보시면 첫 번째 이온화 얘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속에서 우선 요렇게 이온화를 합니다.
보이시죠? 1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오, 준이 예리해요.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예리했어요? 예리남 같으니라고. 어쨌건. 자, 그래서 얘가 H 플러스가 한번 떨어져 나오면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말로 탄산수소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선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그 이온화 상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로 안 끝나고 얘는 이온화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그러면 저 탄산수소 음이온이 또 H 플러스를 내어놓고 CO3 E 마이너스 음이온. 요래 되면서 사내리가 될 수 있는데 이때도 사내리 상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시각적으로만 봐도 위쪽 반응식하고 아래쪽 반응식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사내리 상수도 구분을 해줍니다. 바로 1, 2로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차적 이온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순차적 이온화 상수.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상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탄산 자체에 그 분자 시간에 이온화할 수 있는 H 플러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산 같은 이런 산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여기 있는 숫자 2를 뜻하는 거예요. 양성자성 약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 양성자는 H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온화를 통해서 H 플러스가 2번 나오니까 이 H 플러스가 2번 있다라는 뜻으로 이양성자성 산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지. 좋아. 자, 알겠죠? 자, 이때. 그러면 이때 KA1, KA2도 정의에 입각해서 평형상수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어차피 그냥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다 반응물분의 생성물, 반응물분의 생성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의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각각도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닌데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고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양성자성 산인 탄산은 저렇게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이온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당연히 뭐냐면은 이 약산의 이온화와 관련된 그 용액 전체의 H 플러스 농도 혹은 pH를 구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양성자성 산, 삼양성자성 산 해서 H 플러스가 여러 개를 포함하는 산성 물질들의 경우는 pH를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보통의 경우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고교교과 과정에서는 저런 이양성자성 약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H 플러스 혹은 pH를 구하는 문제는 직접 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양성자성 약산에서 pH를 구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이양성자성 산과 관련된 모티브의 문제들은 사실 최근 수능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게 서울대 입시에서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 이 다양성자성 산에 대해 전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도 뭘 한번 알아보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알아보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 H2CO3.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알파 H2CO3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정의상 뭐가 될 거냐면 요거 요거 보이시죠? 이거 분의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뭐냐면 지금 탄산이 물에 들어오면 한 번 이온화를 하면 HCO3-가 되죠. 그리고 얘가 또 이온화를 하면 CO3-가 되죠. 즉 탄산과 관련된 패밀리들이 얘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냥 H 플러스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사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그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요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 뭐하고 뭐예요? 요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 이 둘만 놓고 보면 바로 짝산짝염기죠. 또 이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 뭐예요? 짝산짝염기죠. 그러니까 서로 짝산짝염기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 중 한 종류의 비율. 알겠죠? 저것 또한 뭐가 된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얘를 봐봐. 1 더하기 한 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짜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가인아, 저래도 돼요, 안 돼? 맨 위는 1이겠고요. 자, 좋아요? 저래도 돼요, 안 돼? 당연히 되겠지 뭐. 당연히 되겠죠. 소연아, 돼요, 안 돼요? 되죠? 준이야,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자, 저래도 당연히 되죠. 준이야,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다음 잘 봐. 매직이야, 매직. 잘 봐. 두 번째. 그다음 잘 봐. 여기 되지. 여기서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뭐 또 저래도 되죠. 당연하죠. 자, 그다음 라스트 터치.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봐.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요거하고 요거를 KA1으로 치환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뒷부분은 KA2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있잖아.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것도 KA1, KA2는 이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상태에서 pH를 바꾸면 이들 사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 과정은 이런데 실제 해놓은 걸 보면 이게 꽤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바로 H 플러스에 대한 2차 다항 전개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H 플러스에 대한 제곱 1차 빵차. 그래서 지금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H2CO3에 대한 건데 그 H2CO3 같은 경우는 2차 항이 이렇게 분모로 올라온 거야. 맞습니까? 주아야, 시각적으로 이해했어요? 주아, 많이 힘들어요? 주아, 아까 내가 그 뭐 잘못해서 막 슬펐죠? 아, 그래요? 아까 내가 주아한테 채점지를 주는데 다른 친구 이름이 적힌 걸 준 거예요. 그리고 주아가 막 슬퍼서 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다가 자,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바로 HCO3 마이너스 요 중간에 있는 놈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작성해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H2CO3 HCO3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 분의 HCO3 마이너스 요 놈이 위로 올라갔다는 건데 그럼 그건 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되고 나면 자 직관적으로 계산해보나 마나 요 위에 뭐 올라가면 되겠어요? 해보나 마나 딱 직관적으로 딱 뭐 올라가겠어요? 이 위에 준이야 뭐 올라가겠어요? 직관적으로 뭐 올라가겠어요? KA1H 플러스 요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증명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해보면 막 위아래 곱하고 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CO3 E-.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H2CO3 HCO3 마이너스 CO3 E- 분의 이제 CO3 E-의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이제 이것도 눈치 못 채면 진짜 와, 사람도 아니다. 주아야, 위에 뭐 쓰면 되겠어요? 위에 뭐 쓸까요? 이거겠죠? 알겠죠? 자, 보시다시피 그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산수적으로다가 당연한 거예요. 산수적으로 당연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근데 고교육과 과정에서 이런 걸 볼 일이 없다. 이런 걸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걸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외우고 있는 애들은 이제 곧 보여드릴 서울대 기출문제를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이걸 외우고 있는 애들은 문제풀이 속도가 한 3배는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계산 방식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좋아. 됐죠? 됐죠? 다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로 여기 줄게요. 줄게요. 8. 자, 이제 뭘 해볼 거냐? 요 녀석의 이제 의미. 의미. 자, 문제풀이 이제 3번이에요. 요게 이제 2010년에 나왔던 건데, 3번이 바로 뭐냐면 용해도에 대한 pH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번 문제는 새끼 문제가 6개까지 달려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끼 문제가 6개까지 달려있는데, 이때 거기에 있는 문제 3번. 이 문제 3번이 이 전체 문제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풀이가 사실 4번, 5번, 6번에 다 똑같아요. 알겠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괄호 3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BaCO3란 물질을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놈, 이것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앙금. 맞습니까? 앙금. 이게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 하고, 그 한자말로는 뭐라고 하죠? 앙금이라 하기도 하고, 한자말로는 침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앙금이라고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고교나 대학교과 과정에서는 침전이라는 한자말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precipit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런 말을 쓰는 애들은 잘 알죠?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요 놈이 침전, 앙금인데, 얘가 무르 속에 들어가면 일부가 열에 요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 이온화 되는 정도가
보시다시피 많다 적다?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온화가 매우 조금만 일어나는 그런 물질 체계를 뭐라고 불러요? 가윤아, 그런 물질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앙금. 가윤이 졸린 거 아니? 가윤이 뭐 먹고 왔어요? 진짜. 진짜로요? 이 근처에 카레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또 이제 뭐 밥 많이 먹고 와서 또 식곤증이 왔나 싶어가지고. 그래. 저 떠연이는 밥 먹고 왔대요? 또 우리 떠연이는 뭐 먹고 왔대요? 나 무슨 정치인이야? 기억이 밥 먹는데 기억이 허허이 참네. 자 봅시다. 어쨌건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이온화가 조금만 되는데 이때 이 이온화와 관련된 평형상수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 번역으로다가는 용해도곱상수, 영어 표현으로는 솔루빌러티 프로덕트라고 써요. 그래서 영어로 솔루빌러티 프로덕트를 우리말로 용해도 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솔루빌러티를 우리말로 용해도로 번역을 한 거고요. 프로덕트가 그 숫자 연산 곱하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곱하기에 곱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루빌러티 프로덕트를 용해도. 그럼 용해도가 뭔 말인지 알죠? 얼마나 물에 녹아 들어가느냐인데 그 녹아 들어가는 것의 정도를 요 두 농도의 곱하기로 표현을 했다. 뭐 이런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곱하기, 프로덕트, 곱. 알겠죠? 그게 대략 값이 얼마냐면 문제에서 또 줬네요. 문제에서 대략 얘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된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BaCO3는 앙금이고 그거와 관련된 용해도곱 상수가 이렇고 라는 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수용액을 준비해 놓고 BaCO3가 앙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앙금이니까 잘 녹아, 잘 안 녹아. 잘 안 녹아서 이렇게 석출되어 있는 상태를 연출해 보잔 말이야. 그런데 이때 많이 녹아, 조금 녹아. 많이 녹아, 조금 녹아. 아주 조금만 뭐 BA2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가 아주 소량 저런 식으로 물속에 탁 녹아 나온다 이런 말인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약산의 짝염기의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산의 짝염기의 가수분해가 일어난다. 준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 얘가 녹아 나오면서 바륨 2 플러스하고 CO3 2 마이너스가 녹아 나오는 건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저
CO3 E- 물에 녹아 나오죠? 그런데 이때 얘가 수용액 중 물을 만나면 뭐로 바뀌죠? HCO3- 되고 OH-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슈분해 반응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가수분해 반응. 그럼 이제 한자말로 한번 써볼게요. 자, 가짜를 한자말로 뭐라고 해요? 가짜가 무슨 가짜야? 한자말로. 가가. 바로 더하기 가짜예요. 더하기 가. 슈를 한자말로 뭐라고 써요? 슈를 한자말로 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수분해란 말은 반응식을 보고 그대로 직역해 쓴 거예요. 그럼 어떤 물질에 더하기 H2O 라고 쓰는 걸 한자말로 가슈.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물이 더하기가 돼서 뭔가로 뿅뿅 나뉘어졌잖아요. 그걸 분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반응을 전부 다 가슈 분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주아야 화났어요? 화났어요? 주아 알겠죠? 근데 주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어쨌건 그러면 이럴 때 이 반응도 평형상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평형상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평형상수는 KB라고 씁니다. KB. 이 KB를 뭐라고 쓰느냐? 가수 분해 상수라고 해요. 가수 분해 상수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 이 가수분해 반응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 HCO3- 에 의해서. 그럼 얘도 가수. 알겠죠? 가수 하면 그 다음 가인어 뭐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H2CO3가 되고 OH- 또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 가수분해 상수도 KB. 자, 그런데 이것도 KB, 이것도 KB 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거 반응식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니까. 그럼 이것도 살짝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럴 때 1, 2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의에 입각해서 가수분해 상수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 또한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뭐분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반응물 분해 생성물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CO3- 곱하기 OH- 나누기 반응물 CO3- 라고 쓰면 돼요. 맞죠? 맞죠? 이때 여기에 누가 표현되지 않았어요? 무르가 표현되지 않았죠. 이유는? 바로 물은 용매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배우면 활동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용매가 평형식에 반응식에 나타날 경우 그 용매는 평형상수식의 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뒷받침하는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뭐 지금 하긴 그렇고 여하튼 용매는 평형상수식의 일로 등장하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곱하기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하튼 용매는 평형상수식에 직접 표현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가인아,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뭐 당연히 되지 뭐, 알겠죠? 되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이때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지? 바로 KW라고 하죠. 자, 이름을 부른다면? 그렇죠.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자, 나누기 5. 그러면 준이야, 요거 뭐라고 그래? 요거. 이거 뭐예요? 그걸 뭐라고 했죠? 아까 필기에 있을걸요? 필기에 찾으면 이게 뭐예요? 필기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이게 뭐예요? 산이랑수 뭐? 뭐예요? 그 숫자 말고 그 기호로. 바로 KA2였다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순차적 해리상수 두 번째 거 KA2. 그러니까 첫 번째 가수분의 상수는 두 번째 산해리 상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연 알겠죠? 아까 또 왜? 또 뭐가 또 불만이에요? 첫 번째 가수분의 상수는 두 번째 산해리 상수와 이런 수학적 관계가 있다고요. 알겠죠? 또 나 이해했대요? 저기 누구냐? 주아 알겠죠? 주아 지금 힘이 없어요? 졸린 거 아니죠? 화났죠? 괜찮? 그렇게 그게 화난 표정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역시나 정의에 입각해서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러면 동일 논리로다가 H2CO3 곱하기 OH- over HCO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것도 열에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에 똑같이 H 플러스를 곱해 주시면 얘는 KW over, 자, 이때 분모 뭐예요? 이때는 KA1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사실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거예요. KA1, KB2, KA2, KB1이 그게 KW예요. 그래서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저렇게 H 플러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으로 떨어져 나오는 곳에서는 산해리 상수와 가수분해 상수, 산해리 상수와 가수분해 상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런 어떤 그 관계가 있고 저렇게 수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 새끼 문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 문제에서 탄산에 KA1, KA2 줬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 값이 얼마예요? 요건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 그럼 이거 주고 이거 주면 사실 새끼 문제로 뭐를 물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수분해 상수도 값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이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일양성자성 산에서는 그냥 공교육 과정에서도 이걸 배워요. KA 곱하기 KB가 KW인 걸 배운다고요. 준이야, 맞죠? 이거 배우잖아요. 산해리 상수, 가수분해 상수 곱하면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 그런데 이렇게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산해리 상수, 가수분해 상수, 산해리 상수, 가수분해 상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것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